그 언론과 관련해서 활동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이동관 완통위원장 청문회 당시에도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고, 언론으로서도 이제 참 이제 일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22대 국회에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정치인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어떤 당으로서도 그렇고 정부로서도 그렇고 대국민 소통 홍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뭐 가능한 어떤 수단을 통해서 많이 이제 국민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특히 우리 송교 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젊은 시각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많은 또 출연을 통해서 교류를 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당이 좀 반성을 해보면 사실 민주당에 비해서 저희 당의 그 의원들이 방송 출연을 잘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나가면 논란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뭐 10번 잘 해도 한 번 실수하면 안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잘 안 나가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라든지 특히 어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올바르게 설명하지를 못하고, 특히 민주당이 왜곡된 정치 공세를 막는데 상당히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예.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들 평가를 할 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데, 의정활동, 지역활동, 그리고 방송, 국민소통활동으로 해서 거기 평가 항목이 있나요? 이 평가 항목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의정활동, 지역활동, 국민소통활동. 국민소통활동 중에 이제 방송과 뭐 SN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자세하게 되어 있냐면은 예를 들면 특정 방송의 시청률이 뭐 몇 프로, 이 방송이 몇 번 나갔다,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저희 당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평가에 굉장히 소홀하고 아예 평가 항목이 없다. 네. 이런 것들은 저희들 당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네.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22대 때 좀 걱정스러운 것이 저희 당의 가방위 의원들은 이번에 뭐 공천 못 받거나 아니면 경선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본선에서 떨어졌는데 거의 사실상 전멸을 했는데, 예. 그 민주당에는 기존에 어떤 가방위 의원들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 내지는 자칭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런 누가 분야가 있죠? 그 최민희, 김현, 그리고 문제 많은 그 양문석, 이런 당선자들이 다 예. 방통위원이거나 뭐 이런 활동을 다 했죠. 참 이번에 이제 영수회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언론과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소통, 협치에 나서라, 뭐 대화와 협치를 하자 이러면서 지금 이제 많은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뭐 대국민 사과, 그리고 뭐 최상병 특검을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제 뭐 자제해라, 뭐 이런 요구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이 대화와 타협의 이제 선제 조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좀 대응을 해야 될지요? 그동안은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의 많은 어떤 사법 이슈, 피의자 피고인과의 어떤 그런 회담을 통해서 검찰이나 이런 사법 당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까봐 조금 피해왔는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피고인 이재명과는 별도로 제1당 어떤 대표로서 이재명 그 대표를 만나서 하겠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야당 의원들과 전혀 만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을 비롯해서 국회부의장단 초청해서 몇 번을 이제 식사를 했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면 상위원장단들이라든지 원내대표에게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오히려 거절 내지는 회피를 해왔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영수회담을 위해서는 최대한 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상환의 양측을 이제 존중하면서 일단은 의제는 가능하면은 최대한 이제 다 열어놓고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제 중에
도저히 이제 뭐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요구사항들. 예를 들면, 네.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라. 그리고 네.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뭐 약속을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이것은 회담을 빙자해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이런 어떤 엄청난 어떤 방해 공작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통령이 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의 어떤 의석을 무기로 해서 저희 네. 국민의힘과 어떤 협의 없이 그걸 폭주를 해서 네. 통과시킨 것에는 많은 어떤 법적인 문제, 예산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께서 네.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하신 것인데, 이것은 이제 헌법상 상권 분립의 대원칙에서 결국은 입법권이 다수당에 의해서 남용될 때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수단인데 이걸 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라.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친명 또 일부 강성그룹에서 과연 이렇게 영수회담 필요성이 있느냐 막 또 이런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야당 대표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뭐 불통이다 이렇게만 네. 막 비판을 하다가 이제 막상 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만나자 하니까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은 이때까지의 있던 이야기들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이때까지 있던 야당 대표 만나지 않은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네. 것을 스스로 지금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했는데 막상 또 대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또 어떤 점에서 태클을 걸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태클을 걸고자 하는 이런 이제 마음은 있었네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뭐 법사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장, 뭐 운영위원장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원래 통상 국회에서 뭐 독점이 가능 뭐 이게 흔한 일이라고 아니죠. 그래 국회 이제 관례에 사실은 이제 국회 내에서 이제 여야 간의 1당, 2당, 3당 이런 어떤 당 간의 어떤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1당이 이제 국회의장을 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2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원장들은 의석에 따라서 나누는 네. 것이 아주 관련되어 있고, 이게, 나름대로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자 합리적인 네. 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지난번 21대 때 이게 아주 나쁜 선례가 생겨버렸는데, 가져가버렸죠. 예. 근데 이제, 상반기 때 잠깐 그러다가 결국 이제 다시 이제 하반기 이제 다시 이제 원위치가 되었습니다만은 21대 때 이렇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회를 그냥 장악해서 여야 합치고 뭐고 없이 완전 이제 입법 폭주를 하고 국회에서 그냥 어떤 대통령 집행부에 어떤 완전히 엄청난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어떤 선전포고나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